다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코인의 공포지수는 86. 완벽한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여전합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현재 비트코인이 코인 시장에 차지하는 비율인 도미넌스가 계속적으로 천장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느낌인데 RSI는 내려가고 있다. 뭐죠? 더 시저의 가족이라면 이 정도의 차트는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RSI 다이버전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오히려 내려간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제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온 거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비트코인의 상승기에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비트코인의 횡보장에서 도미넌스가 내려간다. 알트코인의 상승 또는 불장 지금 온 겁니다. 왔어요. 뭐 하셔야 되죠?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은 예전에 다 사놨고요. 더 시저와 더 시저의 가족들은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되 추가 매수를 하기보단 앞으로 더 많이 오를 복이 남아있는 알트코인을 공략을 한다. 현재 공략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주봉입니다. 엄청나게 올랐네요. RSI는 73. 이제 빨간색 라인 100에 가야지. 물론 다이렉트로 갈지 큰 눌림을 줬다가 갈지 알 수는 없고요. 여전히 수익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홀딩해 봅시다. 어차피 비트코인은 100K, 업이 100.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현재 볼린저 밴드를 며칠 전에 크게 나갔다가 볼린저 밴드 둥둥이 떴다가 다시금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약간의 횡보 추세다. 오늘 현재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현재 시각은 살짝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일단은 단기적으로 검정색 선 라인 그거들었죠.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만 해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열기를 좀 식혀주고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이탈되고 수익 실현이 나오고 팔 사람 팔고 도망갈 사람 도망가고 그러다 보면은 다시 한번 레벨업 가야지. 이더리움의 일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보라색 선, 장기 저항선,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 빨간색 선을 돌파했던 이 자리, 이 선과 장기 저항선을 이어보면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25년 1월이고요. 어쨌든 간에 방향을 1월 달 전에는 이더리움이 결정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선을 반으로 갈라서 이 중앙선, 이 밑으로 캔들이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저는 이더리움을 추매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더리움을 추매해도 되고 두 배 ETF 이더유를 추매해도 되고요. 근데 어제 장 초반에 상당히 좀 이 매수의 존으로 이더리움이 들어왔을 때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요. 좀 망설였어요. 그냥 물린다고 생각하고 소액 추매를 가려고요. 그리고 현재 이더리움이 오늘 현재까지는 약간의 좀 상승을 하고는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찐 상승일지 다시금 들어오는 상승일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어제 매수는 살짝 뭐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 물릴 걸 각오하고 소액 추매하였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알트코인의 주의점 참고하시고요. 현재 알트코인의 불장이 완벽하게 왔다고 보고 있고 하루에 50%, 100% 가는 것도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것이 알트 찐불장의 특징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100%대 102%, 2%더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리고 반토막이 난다. 알트코인의 매매법도 똑같습니다. 알트코인도 초분할 매수이다. 저점을 달리고 약간의 상승 추세로 달리는 알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매집을 한다. 그리고 매집을 하는 도중에 내 매집 목표 금액이 도달하지 못하였어도 개같이 쏘면 그냥 매도한다. 먹고 튄다. 이게 알트코인의 매매법이고요. 나스닥과 제가 하는 매매법과 약간 다르죠. 왜냐? 알트코인은 너무나도 괴랄한 무빙을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멤버십 회원님들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1부입니다. 코인베이스 며칠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주식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다. 갭은 반드시 메우고 간다. 어제 그저께 갭을 윗꼬리 아랫꼬리로 갭을 메웠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의 좋은 흐름과 함께 코인베이스도 상당히 상승을 했다.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제 멤버십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 또는 코닐의 물량을 상당히 많이 정리한 상태예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쯤에서도 한번 또 계속적으로 정리를 했고 고통의 구간에서 쌍욕을 박으면서 계속적으로 추매했던 물량의 약 한 25% 내지 개인에 따라서는 3, 40% 정도의 물량만 계속적으로 갖고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현재 보유 물량도 상당한 수익권이고 반토막이 나더라도 기존에 익절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다. 그냥 씩 웃으면서 홀딩을 하고 있다. 제가 이 코닐의 차트, 코닐을 정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내렸었잖아요. 이때 그냥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3월에 코닐이 80달러를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상당히 많은 물량을 정리하고 다시 매집을 한 것이거든요. 끝없이 올라가는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다시 내려오게 되고요. 내리면은 다시 오르고, 오르면 다시 내리고, 내리면 다시 오르고. 하지만 긴 매집 기간을 가진 이러한 종목들은 엄청난 급등 때는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해야 한다. 코닐이 향후에 100달러를 가는 것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급등할 때는 물량을 덜어내야 되는 게 투자의 원칙입니다. 투자의 원칙은 간단해요.
절대 돈을 잃지 말라. 현재 코온일의 차트는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가고 있으나 여기서 한 번 더 급등을 하게 되면 저는 또다시 물량을 줄 것입니다. 제가 싸게 산 코온일을 비싸게 산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새롭게 생긴 예수금으로는 알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사겠다. 마라의 차트 쓰레기. 마라는 아주 그냥 3등주답게 좋지가 않네요. 그래도 비트코인이 주말에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월요일에 조금 기대는 해볼 수가 있겠으나 크게 기대하진 않는다. 마라보다 그냥 알트코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MSTR은 클리어. MSTR은 이제 보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 만큼 먹었거든요. 미국 증시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태. 어제 나스닥이 2%의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3%의 하락. 개인적으로 어제 장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인 관련주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정말 힘든 하루였겠다. 하지만 끝없이 오르는 것은 없고요. 언젠간 코인에 좋지 않은 날이 분명히 올 거고요. 나스닥에 좋은 날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게 언젠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고요. 저도 당연히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투자를 급등주만 쫓아다니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분산시키세요.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에요. 분산 투자를 하시오. 한 섹터가 내려도 다른 섹터가 올라서 그것을 메꿔주거나 더 수익을 늘려주거나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계획을 잘 짜고 전략적으로 하는 게 투자입니다. 고보지수 50일 푸덴콜옵션 0.69. 상당히 아쉽네요.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푸덴콜옵션이 상당히 낮아서 약간의 나스닥을 익절하시라. 다행히 제 말이 현재까지는 맞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어닝 발표. 다음 주 어닝 발표는 굵직굵직한 월마트나 로스 같은 기업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수요일 장후에 나스닥의 운명을 결정질 엔비디아. 수요일 장후에 너는 지옥으로 갈 것이냐 천당으로 갈 것이냐. 엔비디아만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가리가 된다면 나스닥은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더 시전은 또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공포가 될 것이고요. 공포의 매수, 환희의 매도, 실행할 조건이 되면 저는 오히려 그때 들어갈 것입니다. US100 나스닥 지수죠. 현재 어제 큰 폭으로 내리면서 검정색 지지선까지 확실히 내려주는 모습. 이 지지선과 지난 블랙 먼데이 때와 9월의 저점을 이은 이 파란색 선, 공교롭게도 겹치는 지점까지 내려와 줬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각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제발 보합이라도 좋으니 다음 주 월요일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장되는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TQ는 괴리율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약간의 21선 이탈을 하였지만 TQ는 완전히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 파란색 선 그거 들습니다. TQ는 여기를 반드시 지지를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는 상승 추세 채널을 아직까지는 지켜주는 모습. 다음 주 수요일 장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래도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가리가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는 상당히 밀릴 것으로 보고 있으나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때가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일으킨 24년의 불정, 엔비디아가 끝낼 것이냐, 엔비디아가 지켜줄 것이냐. 속스 X 반도체 1배 마지막 지지선까지 왔네요. 이 지지선을 이탈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지지선이 없거든요. 다이빙의 급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속슬의 차트죠. 속슬은 확실하게 지지선을 이탈해줌으로써 이제 남은 지지선은 굉장히 밑에 있다. 하지만 속슬의 차트는 현재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엄청난 괴리율의 차트이기 때문에 지지선과 이평선이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는 않다. 무너진 차트이기 때문입니다. 속스 X 차트를 보고 속스를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스 같은 경우는 현재 어쩌면 블랙 먼데이 또는 이때 저점을 이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탈을 하더라도 속스 X 반도체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깔쌈해졌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열이 받아서 약간의 소액 추매를 하였다. 테슬라 어제 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일론 머스크가 완벽하게 트럼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어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테슬라 레버리지는 이 구간에서 전량 익절을 하였으나 왜냐면 아무리 테슬라라도 레버리지니까 엄청난 괴리율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했고 이미 괴리율이 발생했죠. 그러나 본주는 괴리율이 없으니까 홀딩한다. 테슬라, 나스닥은 너와 믿는다. 숏의 보조지표 현재 속스 S 반도체 숏이 볼린저 밴드를 완벽하게 돌파를 했다. 그러면 월요일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를 찢는 흐름 아니면은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뜰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숏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 SQQQ는 나스닥을 홀딩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좋지 않게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한 자리, MACD 양봉이 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 굉장히 좀 여러모로 좋지 않아요. 현재 나스닥은 여러모로 좋지가 않다. 왜냐?
나스닥이 지금 저점일지라도 새롭게 들어올 수 있는 돈의 수급이 전부 다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관련주 또는 알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저점에서 받아줄 매수세가 코인 시장으로 가버렸다. 지원군이 코인 시장으로 다 가버려서 새롭게 점령하고 있다. 애타게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계속적으로 쭉 오르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살짝 조정이 받으면 어쩌면은 나스닥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겠다. 키움전사의 일간수 매수는 속수를 TQ, MBDL 3대장이 1, 2, 3위에 포진하고 있네요.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곳에 돈을 퍼다주지 않는다. 여전히 증명되고 있고요. 더 CS 멤버십에 구독자 방은 300명이 넘어지는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이 구독자 방에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조금 이 투자를 이 주식이나 코인을 그래도 조금은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좋은 정보 교환하시어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CS 멤버십에는 로로님, KAH님, JJT님, 공필이님, 집토끼님, KKM님, 앰프바이러스님, 올리브님 새롭게 가입해주신 모습 후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는 최선을 다해서 계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제 매매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저스 UDT에서는 금요일장에 별로 좋지 않은 국장에서 또 하나의 단타를 성공하였다.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쌀 때는 누구나 안다. 바로 폭락데이다. 비쌀 때는 언제인가? 애초에 싸게 사두면 언제나 비쌀 때 파는 셈이다. 사오카미 아스토. 여러분, 현재 코인 시장을 보면요. 아주 그냥 미쳤죠? 미친 시장입니다. 광기가 폭발하는 시장.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폭발하면은 큰 폭으로 또 조정이 와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차트 공부를 하면서 이 지점이 올랐더라도 이게 아직도 싼 것인가 비싼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절대로 50%, 100% 넘는 급등하는 코인에 추격 매수해서 단타 치지 마세요. 그거 한 번 성공하면은 다시 하게 되고요. 두 번 성공할 때 더 크게 이르면 토탈 수익은 마이너스니까요. 공부를 하시고 적절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욕심을 버리고 나올 줄 아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을 가입하셔서 어떤 한 종목을 매매해서 큰 수익이 났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어느 때 사야 되고 어느 때 팔아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릴렉스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투자만 하시자고요. 내일은 알트코인 특집으로 알트코인에 대한 매매 방법과 알트코인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